네, CBS 박지용의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추에 배가 없는 상태에서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오늘부로 인적 청산이 완료된 배추 한판. 이게 세정호 출범과 함께 사라진 네, 겁니까? 이제부터 진짜 한판 승부입니다. 네, 한판! 박재홍은 합니다, 여러분. 배종찬을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아니고 제목이 배추 한 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추한 갈릴 판. 겁니다. 예, 네, 정부 조직표 이것처럼 예. 갈릴 겁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종찬 소장님. 아우 정권 교체가 네. 이렇게 무서워. 그러네요. 아니에요. 우리 바람이 개인 사적으로 부네요. 네네네. 오늘 하루만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장윤 변호사님,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두 분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정호김 의원님은 대선 끝나고 처음 모셨는데 뭐랄까 이 정부가 바뀌었는데 뭐가 좀 다 달라졌다 뭐 이런 게 혹시 느끼시는 게 있으십니까? 거의 안 느끼는데요. 거의 안 느껴요? 느끼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혁명과 같이 뭐가 바뀐다면은 그거는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죠. 단지 바뀌었다면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예. 좌석이 이렇게 바뀌는 거. 좌우가 바뀌었어요. 이게 아주 그냥 그 소위 뭐라 그럴까요? 체감이 그렇죠. 네. 체감할 만한 변화라고 할 정권 수 교체가 있겠죠. 몸으로 느껴져요. 네. 온몸으로. 예.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끝이는 분들. 것일지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그 잘리는 것인지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정권 예. 바뀔 때마다. 예, 두 분이 카메라 각도가 달라졌음을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 장 변호사님은 혹시 바뀐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네. 그래 뉴스에 이런 게 나와야지 저도 모르게 이제 집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추경 예산 후속 어떻게 집행할지 예. 아이디어 내라 그리고 어떻게 짜고 뭐 이런 스케줄이 나오는 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전 정권이랑 바로 이제 대비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막 야당을 향해서 거의 무슨 뭐 반자유민주 세력이라고 막 지칭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그러셨더니 세력. 막 반국가 세력 이런 게 너무 이제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 정부는 원래 이렇게 일을 했어야 되고 그것이 뉴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저로서는 체감이 되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간 그 주요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주요 차관들 발표가 있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오광수 민정수석 등의 임명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어떤 좀 주목하신 인선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주목이 되는 이유가 다. 이 인선을 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권력 운용의 행태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이제 여당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저는 능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비가 안 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국회의원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얼마나 그 총명하다는 것을 여러 장면에서 보여줬어요. 오래전부터 학생회장도 했었고 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도덕적 문제 아주 오랜 일이라고 하지만 벌써 국민의힘에서 뭐 정가 몇 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대통령 재판이 지금 중단은 되지만 이거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빨리 하자면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미국과의 정상 통화도 조금 묘해요. 20분 동안 통화했는데 미국에서는 발표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관세라든지 방위비라든지 산적해 있고 미국은 지금 아직도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중국이냐 우리냐 양자택일 하라는 태도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런데 국정원장을 이종석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것이 미국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위성락 안보실장은 네. 미국에서도 아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될지.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상호가 재능 기부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에서도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내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사람 검사 출신이고 특수부 출신인데 어떡할 거냐 그러는데 그대로 임명하잖아요. 예.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어떤 민감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가능성을 열고 있다. 오히려 예. 내가 뽑았고 법으로 하는 거야. 지금 뭐 사법 개혁을 포함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조국 혁신당에서도 막 그 비토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뚝심? 좋게 보면 뚝심이고요. 예.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은 독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의 인선을 보고 음. 읽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앞으로의 그런 행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이종석 국정원장 이제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총리 지명자가 이제 오늘 국회 청문 요청서를 냈고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해야 되니까 23일이나 24일 정도에는 이제 청문회가 열릴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걸어왔던 길 중에 이제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셨다시피 능력이 있고 상당히 감각이 있고 정보도 있고 뭐 개헌 국면에서 사실 제일 처음 언급했던 정치인이기도 예. 했었고.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뭐 범죄 경력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도덕성 검증도 꼭 이제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관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과거에 굉장히 뭐 내재적 접근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대북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이제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북미 국장을 했고 이른바 이제 동맹파로 분류가 되면서 자주파와 건강한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 이제 전략적 안보 실험을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왼손 오른손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동시에 쓰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와서 예. 이제 보안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인식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보안제 역할을 하는 인사가 후속으로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이제 미국 발표도 저도 미국에서 발표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를 찾아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 정상이랑 통화를 해도 어떨 때는 막 본인이 이제 과시하고 싶은 게 있으면 SNS에 올리고 또 어떤 날은 막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뭐 안 올라졌다고 해서 뭐 이렇게 경시하거나 이런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 의원님 의견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답니다. 만약에 김정은하고 통화를 했었어 보세요. 아마 난리 났죠. 네. 중계했지 않았을까요? 실시간으로? 분개요? 중계. 중계를 예, 예. 했을 수도 예, 있고요. 실시간으로. 예. 근데 저는 이 그 우리나라 정부나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필이면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요. 너무 그 대치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내전 중이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그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에 대선을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한미 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정책적 마인셋이 있다면 적어도 공식적인 발표를 안 하고 요새는 뭐 저기 SNS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센텐스 정도는 해주는 것이 맞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그 트럼프가 잊어먹어야 될 정도의 그런 비중의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연령이라든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 중요한 그 20분간의 전화 면담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뭐 푸틴하고 하든지 시진핑하고 하든지 뭐 이럴 때는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독일 총리하고 정상회담 하는데도 정신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니까는 하필이면 타이밍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대통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니 경시하느니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안에서 비판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통화는 했다. 네. 그리고 시진핑은 오늘 이제 통화를 했는데 한중 관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당기거든요. 확 당기거든요. 그러네요. 이리 와. 네. 그래서 라이라이. 오라이. 오라이. 랄라이 하고 쉐쉐 예. 쉐쉐 하고 뭐 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요게 지금 뭐 외교적으로는 뭐 한중 관계 발전하자는 말은 잘한 거고요. 예. 또 경주 에이펙에 제가 볼 때는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끌어들여 갖고 미국과 한국을 갈라치게 하는 게 좋은 전술 전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라든지 미중 관계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발상으로 하면은 이거는 지금 비유가 모호한데 말입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에 구소련하고 중국이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소위 주체 뭐 해가면서 그걸 이용해서 양국으로부터 전부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략이 있다면은 역발상으로 보면은 우리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그 미국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메신저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뭐 해가면서 주한미군은 여기다 붙잡아 두고 예. 그리고 중국이 여기 함부로 할 수 없게끔 하는 다양한 지략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뭐 이념 중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 외교 안보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좀 통넓게 그리고 자꾸 무슨 뭐 자주파 뭐 이런 말 붙는 사람을 그렇게 전면에 세우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예.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이번 그 에이펙 예정된 자리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기 위해서 외교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제 연석선상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좀 뭐랄까 더 힘을 쏟는 모양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이제 장차관급 인사인데 오늘부터 근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국민 추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게 일반 국민이 직접 장관, 차관의 누구 본인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추천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가봤어요? 지금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몰랐네요. 이럴 때가 뭐, 아니네. 나도 우리가 추천할 수 있고 자천도 다른 하셔야 사람은 되는데. 자천, 타천 다 가능합니다. 이거 예, 네, 얼른 그래서 하겠습니다. 예, 오락부 장관으로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오락부 장관이요? 문화체육. 문체부 장관. 네. 이런 인사 추천 방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네.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네. 워낙에 또 외교 분야에 그렇죠. 또 식견이 전문가시고.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의원님을 내가 청거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합 인사. 네. 그래서 이거 정말 국핵 전문가, 최고 전문가 네. 아닌가? 이거 되게 좋은 툴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후보 인스티튜트에서 또 그 박사후 과정도 네. 하셨고 말이죠. 아니 오늘 다른 방송에서는 그냥 약간 이거 투명성과 네. 뭐 집단지성의 힘에 기대어서 이제 폭넓게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요 정도 말씀 드렸었는데 예.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정호겸 의원님 같은 분을 나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구나라는 생각이 본인의 의사 들었다는 상관없이. 거예요. 예, 제 의사가 중요하죠. 여기서는 추천인인 의사가 중요한 거죠. 추천해서 의원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추천됐네. 그렇군. 예, 뭐 이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사후에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후에 좋은 아는 제도라는 거죠.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 예. 장 변호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저 하고 계세요, 빨리 들어가. 저는 이거 반댈세입니다. 아, 반댈세. 네. 왜냐하면 물론 대의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뽑아서 그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뜻도 있지만 적어도 그 국가 운영의 권력과 권한을 위임했으면 본인들이 다양한 그 데이터라든지 또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게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지금 이미 인사혁신처에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위 인사권자가 거기서 자기의 소신과 그다음에 아까 집단지성은 그 안에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100% 활용해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렇게 해갖고 나온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 하고 무릎을 딱 치만한 사람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 인재풀이랑 요거랑 겹치는 부분은 이제 겹치는 네, 사람이 네. 있으면 이런 사람은 양쪽 다 좋아하는 분이구나 하면서 유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아마도 기분이 제일 좋을 분이실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통령님 나와주실까요? 자, 이재명입니다. 우리 오늘도 국무회의를 시작할 텐데 제가 오늘도 야근을 위해서 김밥을 들고 왔습니다. 김밥을 아니 우리 배 소장이 야근 시키라니 김밥 빠져버렸네. 예, 진짜 기법인 것 같은데. 진짜 기법입니다. 예, 예, 모두 웃으면서 합시다. 예. 우리 국민의 공복들인데 다 웃어야죠.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국민께서 올려주신 인사 추천 한번 볼까요? 자, 장유미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철 끊어버려 이거. 그리고 이거 황교안 이분 이건 뭐 리박스쿨 여기서 올렸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제가 직접 차천했습니다. 저를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부정선거를 한 번에 뿌리 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귀가 너무 아픈데, 예, 갑자기 김밥이 좀 빳빳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아 네. 잠깐. 예, 지금 정의원님. 그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네, 진짜 네. 그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 에이브라함 링컨 아, 생각이 생각이 나셨어요. 났는데 네. 오늘 누군가가 또 그 글을 쓰신 기억도 나는데요. 네. 링컨이 국민 통합을 하면서 네. 링컨에 대해서 입에 못 담을 말을 한 사람을 주요 요직에 앉혀가지고 아, 근데 그 일은 잘하는데 대선 때 링컨을 엄청나게 저격수. 비난했던 아하. 네, 정말 입에 못 담을 미국의 아. 기준으로 볼 때 물론 젓가락은 아니었지만 음. 그랬는데 그러한 통합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려면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 아마 대통령께서 제일 생각을 아팠던 사람. 예, 아니 아팠는데 능력이 아프기만 하고 능력 안 된 사람을 아.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 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진짜 물론 좋은 능력이 전제가 돼야 되죠. 예. 근데 아프게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그래서 루스벨트 얘기를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예. 루스벨트 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을 공화당 인사를 시켰어요. 아. 그러니까 막 민주당 그 대통령이. 민주당 내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도 뽑을 사람 왔는데 왜 공화당 사람을 시키느냐 그랬더니 아이 시끄럽잖아. 나 이렇게 말은 했대요. 농담 삼아.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 통합이고 그래서 어쨌든 2차 대전을 승리로 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지금 북한 동향도 말할 것도 없고 준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또 그런 또 어떤 창조력이 좀 필요하다. 통합의 행보가 필요하다. 아니 살아온 역정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링컨 못지 않지 않습니까? 역경이 있었다는 비참했던 점에서. 그 어린 네. 시절이라든지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국민들로부터 아하. 신명나게 살게만 우리는요 안 도와줘도 신명나게 한번 일어나는 민족이잖아요. 신명하니까 갑자기 영화 한 편 생각나는 거. 그래, 영화 신명이 예. 아, 괜찮아요. 제목이 신명이에요? 예, 그 영화 신명. 예. 그 신명하고 이 신명이 같은가? 아, 그거 다를 거예요. 예. 예. 신나게. 신나게 네, 네. 신명나게 일하는 정부. 자, 아까 이제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이분을 새 정부에 임용을 하면 정말 통합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거론도 됐었어요. 홍준표 전 시장님. 바람에 날려버린 안녕하십니까. 빅아일랜드에 바람이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고 있는 홍준표입니다. 아이스 에이지라고 들어봤어요. 아이스 에이지. 빙하기. 우리 당에 정말 부패하고 사익만 추구하는 레밍 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이제 와서 내보고 내 탓하고 이준석이 탓하는데 탓하지 마라.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탈당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이 집단에는 미래가 없다. 네, 이렇게만 말하고 싶습니다. 신당 창당하세요? 청년의 미래를 열어야 되는데 예. 지금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의사가 좀 있으시죠? 짐을 야비하게 저렇게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댓글 그렇게 다셨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방자하게 그렇게 예. 초심을 잃었어요. 예. 나 단독 인터뷰를 모시도록 배종차이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예. 어디 갔어요? 밥 먹으러 갔나? 예. 자, 일단 또 여당 얘기로 넘어가 보면 여당 얘기 잠시 한판 브리핑에서 하면 자, 일단 의원총회에서 난상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5시간 얘기했고 사실 신동욱 그 대변인이 기자님들 오래 기다려도 좋다. 이거 어마어마한 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 5시간 그렇게 큰 게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예. 저도 기대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나온 게 기자님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린 이런 보람이 있을 거다라는 취지였는데 제가 아침에 신문 보고 이랬더니 아니 김용태를 계속 세울까 말까 막 이러면서 설전이 벌어지고 화합이 막 깨지고 싸움 뭐 말싸움이 벌어졌다는 예. 취지여서 아 정말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더라도 명분 있게 졌어야 된다라는 홍준표 전 시장의 일갈이 맞구나. 그냥 정도를 걸었다면 이 정도로 와해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하.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하고 음.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모든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러니까 이건 정치 결사체로 보이잖아요. 이익 결사체로 보여요.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지금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 비대위원을 더하니 많이 하니 자기 정치적 이익과 관련해서 결부지어서 그럼 과연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오후에 또 국민의힘 혁신을 말하는 재선 의원들이 전당대회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국민의힘은 그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이 그 비대위를 구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2번 있었어요. 그게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리고 2020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요. 예. 우선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민적 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조직 내에 막강한 박근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당시 홍준표 체제였었는데 예. 그 계속 지지도가 추락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당시 친이계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정적인 박근혜 의원에게 권한을 줘버리자. 그러면은 아마 본인이 비대위를 운영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선 때는 우리 후보를 뽑을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도 그러니까 정치공학적 계산이죠. 예. 그런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성공적으로 했죠. 그거는 본인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0년에 그 지방선거 망하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왔을 때는요. 예. 다 정권을 줬잖아요. 뭐 기간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가지고 삿바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넉넉히 시간을 비대위원장에게 줬고 비대위원장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건 본인 맘대로 조자룡이 헝칼 휘두르듯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김용태는 젊고 그다음에 초선이고 그리고 생각은 반듯해요. 예. 근데 지지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윤도 친한도 밀면 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옳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의 생각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자기네 세력에 뭐 세력이 있던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참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는 되면 안 되겠으나 홍준표 지금 전 후보가 뭐 하와이에서 큰 소리 치시지만 2017년 대선 때 그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패하고 나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당대표가 되기 전에 돼가지고선 그 당을 개혁하지 못하고 지방선거까지 갔다가 예. 결국은 아주 폭망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만약에 유사한 시나리오가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가다가 폭망을 해야 정신을 차리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서로가 이렇게 세력이 호각지세예요. 아하. 그러면 안 돼요.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끌면 정말 이건 모욕적인 얘기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말했듯이 레밍처럼 따라가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예요. 레밍이라는 그렇죠. 거는. 네, 예. 진짜. 장 변호사님은? 네, 아니 전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예. 그러니까 레밍이란 게 되게 멸칭 같은 거잖아요. 아무런 사고 없이 의식 없이 따라가다 절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끝에 과연 회생은 있을 것인가, 기사 회생이 가능할 것인가, 더 지방선거도 크게 지기 어려울 거예요. 동서 그 분열을 보셨잖아요. 대선 때도.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면서 이른바 영남 자민련에서 더 확장세를 가지기는 상당 기간 어려워 보인다. 홍준표 전 시장이 그 내란 동조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장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위헌정당 해산 청구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사석에선 국민의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살 길이 열린다는 취지예요. 내란 그래요? 특검도 세게 해야 국민의힘에서 좀 분별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가라지가 이야기가 정리가 된다. 예, 그러면 그건 안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서 하신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네. 이 당은 쪼개질 에너지도 없다라는 건데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도 그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혼란에 빠지면서 내용이 좀 격화될 조짐인데 이분의 행보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김문수입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 7개만 하겠습니다. 7개 이상하는 사람 관장선생님 내봐요. 없죠? 자, 제가 지금 1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소문보다 별거 아니네요. 뭐 턱걸이 그런 거는 뭐 30개쯤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박인가 어떻습니까? 30개쯤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텐데요. 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돌돌이 정도는 100개 정도 합니다. 돌돌이. 예, 돌돌이 정도는 100개 정도 하고요. 턱걸이 정도는 3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30개. 뭐 국가대표 나갑니까? 어? 그 돌돌이 100개 돌돌이는 뭡니까? 그건 우리 당은 뭐 돌돌이 더미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30개쯤 다시 하지 않나요? 예? 저는 지금도 30개쯤 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영상 한번 찍어 올려주세요.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두 분은 아마도 전당대회가 열리면 다시 리턴 매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분을 만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일론 머스크랑은 처음에는 밀월 관계였다가 지금은 굉장히 지금 서로 막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분인데 LA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안부를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와주실까요? I'm Donald J. Trump.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잠깐만. Mr. 리제명 전화 왔습니다. 리제명, congratulations. 대통령 된 거 축하합니다. 골치 아픕니까? 거기도 그 하버드 문제입니까? 여기도 하버드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골치 아픕니다. 미스터리. 어서 빨리 만납시다. 골치 아파. 오케이. see ya. 머스크 또 문자 왔네. 내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머스크? 예. terrible 합니다, 정말. 예. 올해 11월에 경주에 한번 오셔야죠. 경주. 예, 에이펙 경주 정상. 좋은데. 예. 골프 내기 이기면 경주 가겠습니다. 예, 경주에도 뭐 좋은 CC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오셔도 몇 하셔도 cc 돼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예,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